네, 안녕하세요. 와인 이야기, 와인, 그리고 안주를 설명하는 와인 탐탐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제기한 의문, 즉 막걸리를 라이스 와인이라고 하면 올바른 표현인가에 대하여 라이스 비어가 재료와 제조 과정에 더 적합하다는 주장을 간단히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. 술의 주요 성분은 알코올이며 사람에게 허용된 모든 술의 원천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. 즉 녹말인 주성분인 곡식과 포도당과 과당이 주성분인 과실입니다. 그래서 이 두 종류에서 출발한 그 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곡식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? 쌀, 보리, 밀, 옥수수 그런 것들을 출발로 해서 곡식 원주가 얻어지죠. 그 곡식 원주는 이를테면 막걸리하고 맥주 그런 것들이 곡식 원주가 되겠죠. 이 곡식 원주를 증류하면은 여러 형태의 증류주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여러 형태라는 것은 소주도 나오고 위스키, 보드카, 고량주 그런 것들이 곡식 원주, 막걸리, 비어에서 나온 그 파생된 술이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실에서 출발하면 어떻습니까? 즉 포도, 사과 그런 것들을 발효해 가지고 만든 포도주 원주, 사과주 원주를 증류하면은 또 여러 형태의 증류주가 나오죠. 그래서 꼬냑, 그라파 그런 것들이 그 포도주를 증류해 가지고 만든 그 파생된 술이라는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그 곡주와 과실주의 차이를 이렇게 도식적으로 그 분해해 보는 이유는 그 차이를 좀 극명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우선 곡주를 예로 들어 보면은 곡식에 들어가 있는 주성분이 뭡니까? 녹말입니다. 녹말. 우리가 먹고 소화하는 녹말이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죠. 이 녹말이 그 수리되기 위해서는 두 단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. 즉 그 효소 분해와 효모 발효 두 가지 과정이죠.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녹말은 결국 포도당이 여러 개가 결합되어서 생긴 거대 분자입니다. 이 거대 분자를 효소 분해의 과정을 거쳐서 효소는 뭐예요? 엔자임입니다. 엔자임 하이드롤리시스를 거쳐 가지고 녹말이 포도당으로 바뀌죠. 자, 그러면 이 포도당이 다시 효모 발효에 의해서 알코올과 탄산가스로 변하는 거죠. 효소 분해는 엔자임에 의한 가스 분해이고 효모 발효는 그 이스트에 의한 그 퍼멘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. 즉 효소 분해는 화학적 과정이고 효모 발효는 생화학적 반응이죠. 이렇게 해서 생긴 곡주가 뭐냐면 맥주와 막걸리와 한산소 곡주 뭐 이런 것들이 그 곡주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영어로 얘기할 때는 그냥 비어라고 얘기를 하죠. 뭐 비어보다 더 적합한 말이 있을까요? 뭐 곡주에 해당하는 영어를 다른 걸 좀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과실주는 어떻습니까? 과실에는 녹말이 들어가 있지 않고 대부분 포도당과 과당이 그 주성분입니다. 그러니까 당분,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죠. 그래서 여기에서는 효소 분해가 필요 없어요. 그래서 이것이 수리되기 위해서는 효모 발효만 일어나면 됩니다. 그래서 과실주는 그 포도당, 즉 포도당과 과당이 효모 발효에 의해서 알코올과 탄산가스로 변한다.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은 곡주는 2단계 과정, 그렇죠? 과실주는 1단계 과정으로 해서 수리된다는 것입니다. 이 큰 차이가 나죠. 그러니까 그 곡주는 사실 사람의 그 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효소와 효모를 적당한 비율로 집어넣어서 그 이렇게 수리되는데 과실주는 효모만 있으면은 그 수리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가능한 것은 과실주입니다. 그래서 뭐 옛날에 그
그 포도주가 생성이 된 역사 그런 걸 뒤지다 보면은 자, 그 과실주는 1단계 발효이기 때문에 훨씬 역사가 깊다. 자연 발생이 가능하다.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. 어쨌든 곡주와 과실주의 그 발생학적인 과정을 따지고 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두 단계 반응을 거치는 곡주를 편의상 비어, 그러니까 맥주를 대변자로 해가지고 그 비어라고 하고, 굳이 여기서 뭐 보리를 출발로 있는 맥주를 그 비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막걸리 같은 경우는 뭐 보리가 아닌 뭘로 출발했죠? 쌀로 출발한 것은 우리가 라이스 비어라고 하는 것이 적합하다. 그 반면에 과실주는 뭐 한 단계니까 뭐 그냥 그 포도주 그냥 와인이라고 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막걸리를 라이스 와인이라고 하면 뭔가 엇갈리죠. 그래서 그런 근거를 제가 그 과학적인 분류 과정으로 구분해 보는 것이 그 뜻입니다. 자, 오늘의 와인 대신 이번에는 오늘의 증류주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. 그 왜냐하면은 뭐 사실 아까 곡주 원주와 포도주 원주를 과실주 원주를 비교했기 때문에 여기서 증류주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. 즉 곡주의 대표 주자로서 우리는 안동소주는 뭐 쌀로 빚은 그 막걸리를 아주 정교한 소주고리에다가 넣어서 증류한 것이죠. 그래서 증류하다 보니까 알코올 농도가 한 35도 되는 것이고, 그 또한 그 포도주를 증류한 것, 물론 포도주를 증류한 것은 이탈리아에 가면은 그라빠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라빠는 포도주를 증류한 것인데 사실은 포도주라기보다는 포도주 만들고 난 그 포도주 찌꺼기 있습니다. 그 찌꺼기에서 알코올을 좀 추출하는 거죠. 추출하는 것을 증류해 가지고 알코올 성분을 만들어낸 겁니다. 그래서 이것도 한 알코올 농도가 한 35도 되는 그런 증류주가 되겠죠. 그래서 그 이탈리아에 가면 이제 그라빠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라빠하고 유사한 그 술종이 있죠. 저기 그 천안 근처에 입장이라는 데가 보면 거봉포도를 많이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. 거기서 그 포도주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증류해서 35도 정도로 맞춘 그 증류주가 있습니다.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뭐 한 예로 거봉 증류주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자, 과연 그 쌀의 향기 아니면 곡주의 향기가 있는지 아니면 포도의 향기가 여기 남아 있는지 그걸 한번 우리는 체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안주요? 안주로는 이렇게 도수가 좀 높은 거는 뭐 족발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요? 자, 그것이 바로 오늘의 증류주라는 뜻으로 여기가 제시한 겁니다. 자, 우리 라이스 와인 대신 라이스 비어가 막걸리에는 더 적합하다는 뜻을 이 과학적인 측면에서 그 제조법과 원료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.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.